파라과이가 전력이 떨어집니까? 아니 우리 이제 6월 A매치 평가전 세 번째 상대잖아요. 네. 수원에서 우리가 이제 파라과이가 만나게 되는데 칠레보다 전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근데 제가 이번에 파라과이 명단을 좀 봤더니 네. 이름값은 뭐 칠레가 좀 더 높죠. 그런데 파라과이가 이번에 선수 구성만 놓고 보면 더 강하더라고요. 그쵸? 예. 왜냐면 그러니까 칠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세대 교체한다고 해가지고 완전 어린 선수들로 나왔잖아요. 맞아요. 반면에 파라과이는 그래도 핵심 자원들이 거의 다 들어왔거든요. 이게 그냥 평균 연령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칠레의 평균 연령은 만 25.4세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리죠. 칠레 같은 경우는. 근데 파라과이는 만 26.4세로 그래도 어느 정도 위죠. 예, 그러니까 계속 나왔던 선수들이라는 거고요. 선수 몸값을 보더라도 칠레가 그러니까 5천만 유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선수단 그 몸값을 다 합치면요. 근데 파라과이는 그래도 8천만 유로가 넘습니다. 뭐 2배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네. 파라과이가 지금 이적 시장 평가액도 높다.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일주일 전에 일본에서 파라과이가 경기를 했는데 일본하고 네. 4골 내주면서 1대4로 크게 졌잖아요. 네, 그리고 또 파라과이가 내려오고 있는 팀인 건 맞긴 하죠. 왜냐하면 이번에 남미 예선에서도 8위라고 하는. 네. 그래서 이제 올라가지 못했죠, 본선에. 네. 근데 이거는 일본과의 경기의 이 결과는 들어가자마자 얼마 있다가 경기를 치렀던 시차 문제도 좀 있었고 그렇죠. 이 경기는 1.5군이 나갔어요. 이번 대표팀에서도.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주장인 구스타프 고메스도 빠졌었고요. 예, 그 이제 카디스에서 뛰고 있는 왼쪽 측면 수비수인 아르사멘디아도 빠졌었고요. 발부에나도 없었죠. 예, 뭐 그러니까 발부에나 같은 경우도 빠졌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레미우의 수비형 미드필더인 비아산티도 빠졌었고 그리고 이제 에이스인 앙헬 로메로라든가 이런 선수들도 교체 투입됐었거든요. 순번 안 났어요. 골키퍼도 주전이 안토니 실바인데 그렇죠. 노아스인가? 그 친구 아마 데뷔전 치렀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경기 결과만 놓고 보고 이거는 약간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시차 정도 했고 이들이 일주일 전에 일본하고 경기하고 빨리 들어왔어. 네, 바로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화성의 베이스 캠프 차리고서는 이제 뭐 용인대하고 평가전도 치렀다고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선수는 이제 뉴캐슬에 뛰고 있는 알미론. 그렇죠. 기술 좋은 선수. 알미론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렇게 파라과이가 뭐 칠레가 오히려 지금 세대 교체 때문에 어린 애들이 많이 왔고 파라과이는 멤버가 물론 여기 카르도소의 팀이었죠 원래 가장 유명한. 원래 예전에는 칠라베르트의 팀이었고요. 1998년부터 2002년. 원래 파라과이가 1998년부터 그다음에 이제 2010년까지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때였어요. 근데 맞아. 앞에 두 번은 칠라베르트의 팀이었고 뒤에는 이제 로켓 산타크루스 그리고 또 이제 뭐 카르도소, 바리오스 이런 공격수들이 좋았던 팀이었거든요. 산타크루스는 나 닮았었는데. 어쨌건 그래서 이제 2010년에는 8강까지 오르면서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하기도 했었어요. 월드컵이. 그 파라과이 역대.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아까 산타크루스라든지 아니면 카르도소 같은 경우도 벌써 39이에요. 그렇죠. 이런 선수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시대의 뒤로 갔고 알미론을 중심으로 해서 팀이 꾸려지고 있는데 어쨌든 멤버를 보면 이번엔 주전급 멤버들이 거의 다 온 거다. 네, 아니 그리고 월드컵에선 비록 최근에 계속 3회 연속 물을 먹긴 했지만요. 코파 아메리카에서는 2011에 준우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2015년에는 4위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 두 번의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연달아서 8강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파라과이가 보면 코파를 잘해.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번에 싸울 파라과이,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약한 팀이 아니다. 그때 부버지가 사실 방송 전에 저랑 막 얘기하다가 이번에 우리가 붙는 팀들 중에 브라질 다음 정도 레벨이 될 수도 있다. 만약에 살라가 오지 못한다면 이런 전제를 깔았거든요. 칠레보다 분명히 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파라과이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떤 팀인지. 파라과이 같은 경우는 현재 어쨌건 간에 2선이 상당히 조금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2선이 좋다. 그러니까 미구엘 알미론 당연히 있고요. 알미론. 그리고 이제 이 파라과이의 그 가장 유명한 선수는 알미론이지만은 실질적인 에이스는 그가 앙헬 로메로거든요. 앙헬 로메로. 그러니까 이 선수가 크루스아슬에서 뛰고 있는데요. 월드컵 예선에서도 4골 3도움, 팀 내 최다골과 최다 도움을 기록한 선수예요. 멕시코의 명가. 측면 공격수도 설 수 있고 최전방 공격수도 설 수 있고 공격 전 지역을 설 수 있는데 이 선수가 실질적인 에이스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오스카르 로메로라든가 뭐 이런 좀 그 어느 정도 경험 있는 선수들이 그래도 2선에 있고요. 알미론 같은 경우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우리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긴 하지만 알미론은 뭐 상당히 속도
속도도 있고 이 선수가 또 테크니컬한 부분들도 있고 맞아요. 기술 좋아요. 그 측면에도 서고 뭐 중앙 공미에도 서고 하지만은 이 선수가 그래도 상당히 창의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죠. 좀 창의성을 좀 불어넣어 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수비 센터백 라인도 상당히 조금 단단한 편에 속해요. 아하. 그러니까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주장인 그 고메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발렌시아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 알데렌테 선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발부에나는 예전에 웨스트햄에서 지난 시즌까지 뛰다가 이번에 디나모 모스크바에서 뛰고 있거든요. 그런 선수도 있어가지고 센터백 라인도 상당히 든든한 편이다. 이들은 보니까 축구 잘하는 이름이 많네. 로메로, 발부에나. 근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아까 얘기 드렸던 카르도스라던가 이런 선수들 나가면서 이제 최전방 공격수가 좀 약하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좌우 풀백도 조금 약하고요. 좀. 그다음에 여기 주장이기도 하고 그 브라질의 명가죠. 파우메이라에서 뛰고 있는 구스타보 고메스는 어떤 스타일의 선수? 상당히 여기에 센터백들이 보면 발부에나 제외하고는 조금 스타일들이 다 비슷해요. 굉장히 거칠어요. 거칠다. 그리고 대인 수비에 굉장히 강한데. 맨마킹. 그래서 이 선수들이 다 카드가 굉장히 많이 받아요. 특히 알데렌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선수가 이번 시즌 발렌시아에서 옐로 카드 15장으로 라리가 최다. 그래요? 그리고 구스타보 고메스도 퇴장을 좀 많이 당하는 선수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경기해야 되니까 또 그런 것도 좀 봐야 되겠네. 상대한테 거치게 들어오는 거. 근데 이제 그나마 발부에나 같은 경우는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은 이 선수 높이 있고 그리고 발비치에 조금 그런 선수긴 하죠. 현재 저 디나모 모스크바에서 뛰고 있죠, 러시아에서. 알데레테는 좀 어때요? 발렌시아. 그러니까 굉장히 이 선수도 뭐 터프한 수비에 그 대인 수비 능력이 상당히 좋고요. 높이는 건데 이 선수는 조금 약한 편에 속해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분데스리가에서 다소 고전을 했었거든요. 높이적인 부분에서. 근데 속도도 빠르고 상당히 그래서 라리가에서는 좋은 수비수로 활약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 여기 감독이 스켈레토인데 스켈레토는 어떤 감독이에요? 그건 원래 뭐 아르헨티나에서 공격 전 지역을 뛰었던 대표팀에서 뛰었던 선수였는데요. 선수 은퇴하고 나서는 라누스하고 보카 주니어스하고 그리고 LA 갤럭시 맡고 나서 이제 파라과이 감독을 맡고 있는데요. 라누스하고 보카 주니어스에서는 상당히 성공했어요. 그 자국인 아르헨티나에서. 라누스에서는 그 남미의 유로파 리그라고 있는 코파 수다 아메리카 우승도 했었고요. 보카 주니어스에서도 2시즌 연속 아르헨티나 리그 우승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LA 갤럭시하고 파라과이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현재까지는 좀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그렇죠. 이번 남미에서는 8위니까요, 여하튼.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학구파로 유명하대요. 공부하는? 그래서 그 뭐 은퇴하자마자 곧바로 이제 미국 오하이오주에 그 아카데미도 설립을 하고 그리고 공부도 굉장히 축구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 한만성 기자한테 물어봤었거든요. 미국에서 있으니까. 그래서 한만성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LA 갤럭시에서 실패했던 이유가 아마도 그런 게 있을 거래요. 이 사람이 굉장히 설비 같은 것도 많이 쓰고 굉장히 학구적인 감독인데 예를 들면 나겔스만이 막 IT 기술 많이 쓰는 것처럼. 근데 LA 갤럭시는 미국 내에서는 미국이 원래 그런 거 많이 하긴 하는데 LA 갤럭시는 조금 기업형 구단에 가깝대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안 맞은 거다. 사람 자체가 지도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전술적으로는 어때요? 스켈레토가? 전술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4-2-3-1이나 이제 4-4-1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굉장히 압박 그리고 체력 이런 것들을 중시 여기는 감독이라고 하더라고요. 압박과 체력. 많이 막 싸우고. 좋습니다. 우리 야구의 8화가 많이 만났죠? 그렇죠. 여태까지 6번 만났거든요. 6번. 그러니까 남미팀 치고는 상당히 많이 만난 편에 속하는데요. 그 맞대결 전적은 2승 3무 1패인데요. 최근 2번의 평가전에서 연달아 우리나라가 승리하긴 했었죠. 최근에는 우리가 좀 얘기했었는데 쉬운 상대는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우리나라가 파라과이 하면 기억에 남는 게 2001년 1월에 있었던 칼스버그전 3-4위전. 저거 아닙니까 혹시? 우리 김병지님? 달려가다가 빼앗겨가지고 그래갖고 바로 후반 시작과 동시에 김용대 선수 교체됐었죠? 아니 2001년 월드컵 20주년인데 좋은 얘기를 하셔야지 왜? 고종수 선수가 프리킥으로 골을 넣게 됐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인연이 많은 파라과이랑 경기를 한다. 파라과이에 이번에 어느 정도 이렇게 멤버들이 나올 것 같다. 일본 경기와 놓고 보면 어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다. 혹시 어느 정도 예상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그 일본전에 빠졌던 주전 선수들이 조금 많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일본전에서는 4-2-3-1 썼죠. 네. 이번에도 4-2-3-1은 그대로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선이 현재 파라과이가 강하니까 반면에 토베는 조금 약점이 있다 보니까 예, 4-2-3-1은 그대로 나올 것 같은데 어쨌건 간에 그 일본전에 빠졌던 구스타프 고메스라던가 그리고 이제 아르사멘디아, 비아산티, 안토니 실바 같은 선수들은 물론이고 이제 교체 출전한 그 앙헬 로메로라던가 그리고 이제 메디나라던가 체스카 모스크바에서 뛰고 있는 예 메디나라던가 그리고 체로포르테노에서 뛰고 있는 루체나 같은 선수들이 한국전에는 조금 선발 출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 얘기하면 주력급들이 이번 한국 경기에 대거 출전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난번 경기를 점으로 돌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벤투 감독이 이렇게 지금 브라질 경기에 있고 칠레 경기를 보면서 어떤 걸 받았냐면 인상을 벤투 감독은 이번 평가전에서 상대에 맞춤 전략을 안 쓰는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브라질 강해.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수비해. 이런 게 아니더라고. 칠레가 예를 들어 세대 교체가 있어. 그럼 뭐 완전히 우리가 막 공격적으로 막 투톱 놔두고 경기해. 이게 아니더라고. 그냥 진짜 철저하게 우리 대표팀을 체크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일본이랑 완전 다른 부분이죠. 일본은 파라과이가 약하니까 완전 공격적으로 나갔다가 브라질은 아예 수비적으로 내려앉으면서 그러니까 뭐랄까 파라과이전은 약간 좀 코스타리카 같은 팀과의 대결을 조금 상정해서 생각을 가상으로 했고 반면에 이제 브라질전은 딱 스페인 독일을 가상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경기를 했던 거였죠. 근데 우리는 그냥 완전히 벤투는 지금 상대가 어떻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대표팀의 플랜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브라질 경기의 테마는 뭐였냐면 그냥 원래 우리가 했던 가장 익숙한 하던 대로 하자. 그냥 4-2-3-1 딱 갖다 놓고 계속 우리가 점유하고 라인 끌어올리고 그러니까 뒤 열려가지고 막 계속 얻어맞고 막 그랬다고. 그리고 또 이제 오른발 왼발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최대한 퍼스트, 세컨드, 서드에서 이제 퍼스트가 빠지니까 세컨드, 서드가 나오는 이런 형태였죠. 두 번째 상대가 칠레여서 좀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두 번째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황인범을 내려서 정우영, 큰 정우영과 파트너 많이 뛰는 또 작은 정우영 위로. 그리고 손흥민 선수 최전방 톱으로. 그 얘기는 허리를 굉장히 강하게 쓰고 끊어내면 손흥민의 최대한 빠른 발. 그러니까 그 경기는 황의조나 조규성이 선발로 내지 않았거든요. 빵 쳐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이 전술이 좀 더 강팀을 만났을 때 써야 되는데 이걸 써보더라고요. 그래서 플랜 A, 플랜 B를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사실 난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좀 돼요. 예를 들어서 이번 칠레 경기 이기는 게 파라과이 이기는 게 모르게 중요해. 물론 가상으로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벤투는 그러면 이번 파라과이 경기 때도 무슨 파라과이가 어디가 약점이니까 거기를 공략하자 이런 생각은 안 할 것 같아. 어떻게 경기를 해볼까?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원래 많이 썼던 걸 했어. 두 번째 미드필더 강화하고 공격의 속도를 강화시켰어요. 그럼 세 번째 경기 어떨 것 같아? 나는 굉장히 공격적인 전술을 실험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이럴 수 있잖아. 무조건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 뭐 조별리그 마지막인데 무조건 공격으로 가서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 아니면 1등으로 뒤져 있어. 시간은 얼마 없어. 공격적으로 전술을 가야 돼. 이럴 때 어떻게 싸울 것이냐를 상황 체크할 것 같아. 어때요? 뭐 저도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도 가장 정상적인 라인업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쨌건 간에 브라질전도 이재성 선수가 부상 후 빠지면서 나름 중원 밸런스는 조금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백승호 선수를 내보내면서 그게 뭐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은 가장 그래도 이재성이 빠졌을 때 거기에 들어올 선수는 바로 권창훈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가장 정상적인 라인업으로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희찬 선수도 이제 기초군사훈련 때문에 이제 두 번째 경기 뛰고 빠졌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선발 라인의 변화는 있을 것 같아요. 또 지금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번 컨셉은 공격적으로 싸우는 걸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다시 황의조나 조규성 선수 중에 선발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한 저도 명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톱은. 누가 나올까요? 원톱은. 저는 그래도 황의조 선수가 지난 그 브라질전에 골을 넣은 것도 있고 최근에 어쨌건 그 소속팀에서 안 좋았던 부분들도 있으니까 조금 더 기회를 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황의조 선수한테 조금 더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게 황의조 선수가 첫 경기 때는 선발 브라질. 조규성 선수가 칠레 경기 때는 교체 출전. 저는 조규성 선수도 한번 선발로 이번에 한번 지켜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확실히 조규성 선수가 사이드나 2선까지 내려와서 공간을 만들면 그 뒷공간을 손흥민이 파는 이런 장면이 나와서 가능할 것 같고. 근데 뭐 황의조나 조규성 중에 한 명이 선발로 나올 것은 이렇게 보입니다. 2선 일단 손흥민은 뭐 그대로 둘 것 같고.
아무래도 세컨에 황희찬이 빠졌고 이재성이 이번에 합류하지 못한 상태에서 권창훈이 선발로 한번.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죠. 이제 근데 작은 정우영 그러면 어떻게 하냐라고 많이들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워낙 지난번 칠레 경기 때 좋았으니까. 저는 그 작은 정우영이 황희찬을 대신해가지고 오른쪽에 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까. 사실 여기 엄원상 선수가 지난번 교체 출전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멘투 감독은 엄원상을 선발 카드로는 쓰지 않을 것 같아요. 교체 카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가 지치거나 아니면 우리가 막 공격이 필요할 빠른 속도가 필요할 때. 예, 거기다가 그 엄원상 선수의 그 폭발적인 속도를 살리려면 교체 카드가 더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정우영 선수가 어쨌건 간에 프라이브로크에서도 측면 또 많이 썼어요. 오른쪽 측면도 상당히 많이 썼었거든요. 원래 윙을 맡던 선수잖아요. 예, 원래 윙에서 시작했던 선수예요. 그런 선수 이제 활동량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톱에 썼던 거지. 프라이브로크에서도 측면에서도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정우영 선수, 작은 정우영을 오른쪽에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엄원상 선수도 확실히 울산으로 이적한 다음에 결정력이나 연계가 너무 좋아졌어. 예. 그다음에 허리가 사실 제일 고민이죠. 허리가. 그렇죠. 예. 여기가 사실 저희도 야 이게 큰 정우영 선수가 있고 황인범, 뭐 백승우, 김진규 선수도 원래는 약간 세컨 위치인데 만약에 뭐 조합을 꾸린다면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고승범이나 김동현도 있긴 있습니다. 와 근데 이 허리는 지금 사실 가장 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대표팀 경기를 보면서 가장 고민이 많아. 지금 그러니까 가장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내는 부분이긴 한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능가하는 선수를 넣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참 뭐라고 할까 이게 우리의 딱 그냥 이게 현실이 이런 거죠. 큰 정우영 선수의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 대체를 딱 해서 더 잘하는 선수가 우리 인재풀을 대표팀 풀에 갖고 있어야 되는데 또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현재로서는 정우영 선수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우영 매번 말씀드리지만 정우영 선수건 누군 간에 현재로서는 한 명이 이 롤을 다 짊어진다? 이건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붙여줘야 된다. 한 명이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카즈미로나 뭐 깡테나 이런 선수가 있으면 하면 되지. 근데 한 명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브라질에서 한 명 데려오자. 파비뉴 거기 두 명. 그렇죠. 파비뉴 놀잖아. 아니면 뭐 기마랑이스라든가 아니면 뭐 더글라스 루이스 뭐 이렇게 투홀딩으로 쓰는 게 어떨까 싶긴 한데 지난번에 황인범도 실제 내려봤다고 봐요. 일단 저는 여기 큰 정우영은 왜냐면 대체가 안 됩니다. 지금으로서 멤버 중에 대체가 안 되고 파트너를 누구를 할 것인가. 황인범을 계속 이제 써봤는데, 뭐, 예를 들면 백승호 선수도 한번 이번 경기는 써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아니면은 뭐, 아까 박 의원님께서 이번에는 아예 공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아이슬란드하고 평가전에서 나름 재미를 봤었던 김진규 카드를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때 중앙 미드필더로 써가지고 재미를 봤었으니까요. 혹시 정우영 선수를 이번 경기에는 한번, 아예 빼보고, 예를 들어서 이거 사실 굉장히 수비 부담감이 커지는 건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백승호 황인범 뭐 황인범 김진규 뭐 이런 조합이 가능할 수도 있을까요? 써볼까? 벤투는 안 쓰겠지? 모르겠네요. 전 근데 현재로서는 상상이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큰 정우영이 빠지면 확실히 수비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커져요. 물론 백승호 선수가 이제 조금 내려쓰기도 하죠. 그런데 어쨌든 수비적인 미드필더는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그건 백스리를 근데 그렇지도 않을 거니까. 요 허리의 고민은 이만큼 있다. 수비는 왼쪽에 김진수 선수가 계속 부상 여파들이 있어서 사실 우리 풀백이 지금 조금 더 올라와야 되거든. 지금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두 경기 다 놓고 가장 아쉬웠던 선수는 개인적으로는 홍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난번 오른쪽도 이용 선수 쪽도 반응이나 이런 게. 근데 어쨌건 그 부분은 지난 경기에서 김문환 선수가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우리 이 풀백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의 이제 앞쪽 라인이 누가 나오든 간에 뭐 아까 정우영, 손흥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손흥민 선수가 치달하지 않잖아. 이렇게 사이드에서 크로스서트를 하지 않는다. 다 그렇죠. 안으로 접고 들어서 슈팅을 때리거나 싸워주면 공격이 이렇게 안으로 좁히면 누군가는 벌려줘야 되잖아요. 벌려줘야 가운데서 공간이 나오니까 손흥민이건 누군가 들어갈 텐데 벌려주는 걸 누가 해야 되냐? 결국 풀백이 해야죠. 그러니까 이 축구에서 우리가 전형적인 윙어를 쓰지 않고 안으로 좁혀 들어간다면 풀백이 벌려줘야 가운데서 공간이 나오는데 그래서 풀백이 중요하거든요. 특히.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풀백들이 약간의 좀 컨디션 문제라든지 부상 여파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좀 약하다. 지난 칠레전에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 뭐 평균치를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가장 아쉬웠던 부분들이 확실히 그 측면 공격들이 좁혀섰었거든요. 좁혀섰었는데 여기서 근데 풀백들이 그러면은 많이 전진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거의 센터백들하고 비슷한 라인에 있었어요. 그나마 김문환이 조금 더 올라간 부분이 있었고 오른쪽 풀백. 예, 홍철 선수는 거의 올라가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홍철 선수도 약간 부상이 있다가 대구에서 복귀한 상태였거든. 근데 그렇죠. 김진우 선수도 지금 부상 여파가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 홍철 선수 그쪽, 그다음 오른쪽은 이용과 김문환이 이제 한 번씩 나왔는데 김태환 한번 써봐도 되지 않을까 울산에? 원래는 그러니까 김태환 선수하고 이용 선수가 월드컵 예선에서는 거의 로테이션처럼 나왔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태환 선수를 활용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저는 김문환 선수가 지난 경기에 그래도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다 김문환 선수가 그래도 풀백들 중에서는 공격적인 롤을 맡는 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라과이전에 김문환 선수를 한 번 더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김문환 한 번 더 써는 것도 괜찮다. 예, 생각을 합니다. 센터백은 김영권 선수가 그때 약간의 부상이었어요. 큰 부상이 그렇죠. 아니고.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왼발잡이 센터백이 복귀이기 때문에 또 왼발 권경원 카드보다는 지난번 오른발 센터백으로 잘해줬던 정승현 선수를 이번에 김영권과 파트너로 한번 해보는. 저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김민재와 박지수 선수가 대표팀에 지금 합류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영권, 정승현 조합을 짜지 않을까. 골키퍼는 일단 김준규 선수가 현재로서는 벤투 감독의 넘버1이에요. 그렇죠. 예, 1번 픽인데 조현우 선수도 한 번은 써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픽은 뭐 김준규 픽인데. 근데 뭐 수비 라인은 원래 잘 바꾸지 않는 편이긴 하죠. 골키퍼도. 조직력적인 부분 때문에. 그래도 4번의 평가전에 한 번은 써봐야 되잖아. 저도 그 이번이 딱 쓸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나중에 못 써, 더 못 써. 나중에 못 바꾸지. 이렇게 4번이나 연달아서 평가전 있는 경우도 드물거든요. 물론 이제 김준규 선수를 1번 픽으로 쓰는 건 발밑에 대한 후방 빌드업의 강점이 있다. 조현우 선수가 슈퍼 세이브는 좋은데 발에 대한 능력은 조금 부족하지 않냐.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조현우 선수도 어쨌든 뭐 이 월드컵 무대에서도 이미 보여줬던 기량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파라과이전에 솔직히 말하면은 중원 구성을 완전히 새롭게 해보는 거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4번 연달아서 평가전이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 그러니까 큰 정우영 선수에 대해서. 그래요.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 뭐 그 자리에 다른 선수가 확실하게 예를 들면 손준호 선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압도적으로 큰 정우영 선수를 이렇게 보기도 어렵잖아.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안 써봤다? 안 써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꾸 그 자리에 벤투 감독이 좀 써봐서 그러면 경쟁을 붙일 수도 있고 그래서 큰 정우영을 더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가끔씩은 2명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안 쓰니까 결국은 계속 큰 정우영만 의존하는 거고 큰 정우영에게도 너무나 하중이 크게 걸리는 거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맞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어떤 변화들? 그러니까 허리 쪽 구성이 진짜 궁금하다. 저도. 지켜보죠. 네.